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좀 가을 즐길만 하니까 어디 왔어요? 아주 뭐 여기 감기 안 걸리게 공부를 잘 하시고 저번에 했던 얘기를 조금 약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 좀만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저번에 이제 그 결핍 의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뭐 비둘기 얘기도 하고. 네. 다시 기억을 좀 이렇게 소환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3도 혹 없고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프레임이죠.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인데 어떻게 이제 번뇌가 생겨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하는 그 이제 일련의 과정인데 먼저 이제 번뇌라고 하는 것 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번뇌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업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짓는다는 거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짓는 거예요. 액션이죠. 그래서 혹 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가 생긴다. 그래서 3도를 이제 혹도, 업도, 고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인 이제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성제가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떤 틀이잖아요. 뭐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 이 프레임 속에서 다 사실 나온 거거든요. 보세요. 왜냐면은 약간 이 교학적인 얘기 하면서 볼게요. 그러니까 고는 말 그대로 이제 고성제라고 하자고 사성제로 배당하자면은 근데 그 고가 있기 위한 원인이죠. 얘는 이제 결과, 과예요, 과. 그죠? 그러면은 이 고가 있기 위해서 번뇌와 그 번뇌로 인한 행위, 그리고 행위를 받는 고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과의 관계. 우리 부처님 법을 인과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고는 어떻게 생겼어? 이러한 원인으로 생겼어. 근데 그 원인은 뭐야? 혹과. 이건 이제 번뇌. 혹이라고 하는 것은 의혹, 혹은 미혹, 이런 말로 표현되는데 그냥 번뇌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통칭됩니다. 그리고 그 번뇌로 인해서 행위를 짓는 거. 그걸 이제 업이라고 하죠. 이걸 액션, 행위예요. 그리고 그 업의 결과, 선업이 됐던, 어쨌든 악업이 됐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과보, 결과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집성제가 되는 거고, 사성제로 얘기하면은 집성제, 고집멸도해서 집성제, 그리고 그거의 결과인 이거는 고성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고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혹업도라고 하는 틀로 돼 있고, 그러면은 이 혹업도라고 하는 요 틀에서 그럼 어떻게 벗어나? 그러니까 이거는 고통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니까 이걸 우리가 유전문 혹은 유전연기라고 해요. 유전은 이러한 흐름대로 고통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걸 유전인과라고 하고 그냥 유전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해탈을 얻을 수 있어? 하면은 이걸 반대로 거꾸로 돌린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고성제, 집성제, 그 다음에 멸성제라고 하는 것은 이 고의 소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멸성제가 되는 거고, 고의 소멸. 그러면은 그 고의 소멸을 어떻게 이끌 수 있어? 그러면은 혹과 업을 다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순서를 거꾸로 되돌리면은 이제 그걸 이제 환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환멸. 환은 이제 거꾸로 돌린다. 돌릴 환자예요. 그래서 소멸시킨다. 그래서 환멸문 혹은 환멸인과 이렇게 불러요. 자, 제가 지금 기본적인 이제 이런 이제 교학적인 프레임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그 비둘기 얘기, 결핍성하고 우리가 이 얘기를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이 일어나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미혹이나 번뇌인데, 그 미혹이나 번뇌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때 말한 것처럼 이게 결핍의식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결핍됐다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자아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아상, 그죠? 이게 나라고 하는 어떤 이제 자아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아상에 무의식적인 어떤 큰 결함, 결핍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의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행위는, 업을 짓는 거는 그 결핍의식을 보상하고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 업을 그냥 단순히 행위를 짓는다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가 결핍의식이니까 그 행위를 보충하는 보충적 행위 혹은 보상적 행위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행위, 선언, 악업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그 결핍들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얘기한 것처럼 무슨 뭐 지식으로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보충하려고 한다든가, 그걸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든가,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 그죠? 이런 거 갖가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제 보충하려고 하는, 자리 좀 생각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충적 행위뿐만 아니라 결핍의식을 하면은 결핍의식으로 인해 가지고 단순히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욕망을 다른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보충적 행위, 보상적인 행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 그래서 이 결핍을 어떻게든 메꿔야겠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행위가 다 이제 그런 식입니다. 무지무식간에 자기 행위가 인정 욕구 속에, 인정 욕구 속에서 작동한다고 하는 것은 다 이런 보상적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업 중에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다른 존재하고의 관계 맺음도 사실은 왜곡되기 마련인 거예요. 뭐냐면은 그때를 우리가 수단적이라고 해요. 수단적 관계 맺음. 수단적 관계 맺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의 결핍을 어떻게 메꿔줄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그대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나한테 이로움이 되면은 땡겨오고,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밀어내고, 그죠? 아니면 무시하고, 이런 방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많은 경험을 한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이제 같이 일하는 데서 이제 어떤 아가씨를 만났어요. 아가씨는 아니고 돌아온 뭐라 그러죠? 돌이에요. 네. 그리고 듣기로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해요. 뭐 상관없죠. 근데 지금 아직도 나이도 그 좋고 하니까 저도 약간 이제 호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차를 한 잔 이렇게 마셨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죠? 점심시간 이제 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뭐 가족 뭐 이런 걸 저한테 물어요. 남의 가족을 물어. 근데 뭐 제가 이제 여동생이 셋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니? 아우 여동생이 셋이나 돼요? 아우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누이가 셋인 거야. 그래서 그게 뭔 얘기인가 싶었어요. 근데 뭔 얘기 하냐면은 그 요새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그 무슨 결혼 이렇게 하는 업체 있잖아요. 결혼 듀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그런 데다가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벌이 얼마, 몇 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니? 시누이가 한 명당 마이너스 2점씩이라는 거야. 결혼 그에서는 마이너스 2점이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점 하면 마이너스 6점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가 왜 내가 들어야 되나? 갑자기 내 동생이 막 짐이 되고 나의 마이너스, 인생의 마이너스인 거야. 이제 멀쩡한 내 동생들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내가 좀 그때는 지금처럼, 지금도 착하진 않지만, 저도, 그래서, 그러세요. 근데 그 리스트에는 이혼녀는 마이너스 20점이고, 거기까지. 아직까지 있으면. 앞에까지 가시면은 마이너스 50점이 되는데요? 차마 이렇게까지 못했어. 그냥 나오려다가 참아서 차마 잔인한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들의 관계가 결혼 시장에서 두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가장 이제 좋은 순간일 수도 있는데 그 관계가 지금 철저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죠?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상품을 맞는 매칭을 시키는 이게 듀오가 이게 매칭 시킨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결국은 이런 삶을 이끌어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동생이 여동생이 있으면 좋은 거고, 그죠? 얘는 뭔 죄야? 얘는 왜 마이너스 5점이야? 의문의 불패. 이게 슬픈 얘기잖아요. 왜 이 사람들을 이런 수단적 관계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결핍의식 속에서. 특히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있으니까, 다 이제 시장의 논리로서 이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보충적이고 긴장고. 인간관계가 고라고 하는 게 뭐 생로병사 이런 추상적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삶이 왜 고가 되냐면은 왜 피곤하냐면은 그렇게 해서 삶이 긴장스럽다. 관계들이 다 왜곡되고 있다. 내 주변의 관계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피곤한 거죠. 왜곡되고 피곤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뭐야? 자기 존재 증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이쁨 받을 만한 사람이거든? 라고 하는 자기 존재 증명. 존재 증명.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근데 그런 이제 행위 속에, 동기 속에서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환멸문은 뭐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이거를 이제 거꾸로 되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수행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환멸문은 아예 처음에 전제를 결핍의식이라고 하는 자기에 대해서 잘못된 이 왜곡된 의식을 180도 바꿔보자. 그래서 자기가 원래 결핍되지 않은 존재다. 나 있는 그대로 됐거든? 지금으로서 충분하거든? 라고 하는 의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부족의식이라고 바꿔보자고요. 부족감을 가지고 부족의식. 뭐 저때 이제 그걸 전문용어로 그때 본래 부당이 본래는 혹은 이제 본래 청정이니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 뭐 저기 경전에서는 뭐 본래 부다, 본래 부처님, 뭐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혹은 이제 본래 청정하다. 뭐가 청정해? 청정하다는 말은 원래 아무런 결여가 없다, 결핍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은 보충적 행위가 아니라 자족적인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동들이 아니고 남의 시간이라든가 남의 시선 혹은 남의 가치관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주체적인 삶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관계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대상, 사람을, 타인을 수단으로서 대접하지 않고 그 사람 그 자체인 것으로 대접할 수도 있고, 그죠? 나 또한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쓰임이 없으면은 팽당하고, 그죠? 정리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사회. 목적성. 목적적 관계. 말이 어렵긴 하지만은 그냥 그 사람을 그 사람인 것으로 대우하는 혹은 대접받는 그런 사회. 그러면은 뭐 해탈 혹은 열반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정토 세상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되면은 삶이 좀 긴장 좀 풀어지고 여유스럽고 안정된다. 이 정도의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한 발짝만 더 나가볼게요. 실용적인 차원에서 그럼 이 아이디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활용할 것이냐. 그죠? 자, 결핍의식이 있고, 결국 이게 문제는 우리는 이제 부족의식, 그게 이제 서로 이제 대입되죠. 그러면은 어떤 뭐랄까요, 인생 원칙, 약간 실용적인 차원에서 인생 성공 원칙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두 가지가 저는 원칙이 된다고 봐요. 근데 하나는 유전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는 환멸문은 이제 환멸 원칙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타인이죠.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결핍 의식 속에 산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부족 의식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부족 의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치유된 의식이 이제 부족 의식인데, 요게 동시에 사실은 같이 어느 정도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너 왜 그런 결핍감을 가져? 그렇게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차피 사람들이 결핍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그냥 사실로서 인정돼야 되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고, 요 두 가지 원칙을 가게 되면은 삶에서 잘 지키게 되면은 좀 뭐랄까요,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 혹은 삶의 성공적인 측면에서 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런 거 뭐 간단한 거죠. 뭐 장황한 예가 많겠지만은 우리가 사람들하고 서로 대화하는 상황을 보세요. 그 대화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보통. 약간은 결핍의식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싶어가지고 자꾸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남 얘기 안 듣고 나 얘기, 내 상황, 내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러면서, 그러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대화 상황 속에서 아, 그 사람이 가장 인정 욕구라든가 이렇게 강하구나. 그걸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 나는 인정 욕구에 시달릴 필요가 없으니까. 부정의식이 쓰고 사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왜? 너로 하여금 얘기하게 하고 나는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에 대해 호감을 느낀다. 데이트를 나갔어. 남자 여자가 있어. 여자가 막 얘기하고 막 웃겨. 그럼 이 남자가 좋아할까요? 네. 오히려 뭐 약간 좀 요새는 이제 뭐 그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많이 웃어주고 마음이 호응해주고 얘기 안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아, 그 사람 나 좋아하는 것 같아, 호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것도 운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결핍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인정욕구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를 우리가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지적질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그런 행위들을 받아줄 수 있게 되면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앤드류 카네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 카네기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철강왕, 강철왕? 이름이 생각나네. 왜 보면은 뭐 미국의 석유왕 하면은 록펠러, 뭐 발명왕 하면은 에디슨,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미국의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철강왕, 강철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아마 록펠러 다음으로 돈이 가장 많이 번 사람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이제 남북전쟁 이후에 엄청난 사회적인 이제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륙간 철도를 공사하면서 그 철도를 짓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고,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그 교량, 그러니까 강이 있으면은 그 계곡을 잇는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를 철교로 처음 짓는 그런 공사를 이 사람이 처음 이제 시도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거든요. 그 대륙간을 통과하는 그 기찻길을 놓는 그 교량 다리 짓는 거를 그 다음에 나무를 지었는데 철거를 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어렸을 때 키도 뭐 키가 160인가? 딸막한 이제 그런 이제 깡깡하고 땅땅막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 아주 가난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걸 용인수지라고 그러죠. 사람을 이제 어떻게 잘 이렇게 처세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그 케어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상당히 능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알바를 하는 와중에 토끼를 키웠어요. 토끼는 한 번 낳으면 막 수십 마리씩 낳잖아요. 수십 마리까지 아니고 열 몇 마리씩 낳는단 말이에요. 네. 막 토끼 새끼 낳듯이 낳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다 뭐 풀 뜯어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자기가 딴 일도 하고 바쁘니까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친구들 불러 모아서 이 토끼 한 마리당 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얘는 토마스, 얘는 뭐 루피,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토마스나 앤이나 루피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토끼예요, 자기 토끼. 근데 이 토끼의 실제 주인은 누구요? 케네디요. 아니 카네기요. 네. 카네기인데 이 아이들은 자기의 이름이 붙은 거는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연장인 거예요. 자기 이름이 붙은 거는 회사도 혼다 자동차 있잖아요. 혼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회사 있잖아요. 자기의 영향력이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향력이고 자기 알아줘 이거거든요. 내 이름이 커진다는 그런 게. 막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중요시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핍의식이에요. 결국은 결핍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알아줬으면, 자기 이름을 누가 기억해줬으면 이런 거거든요.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도. 뭐 회장 선거하려면 막 뽑히려고 막 하고 서로 싸우잖아요. 정치인들 마찬가지로. 결국 그게 명예 싸움이고 이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안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름을 하나씩 붙여줬어. 근데 얘 자신은 이름 별로 상관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좋아하구나. 그 명예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알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자기가 챙겨주면은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원칙을 터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실용적이고 해석적인 이런 게 되지만은 결국은 원칙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능하냐는 것은 자기가 그 결핍의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기는 구조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원칙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 욕구를 들어줘라. 그가 원하는 거를 들어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되는 거죠. 뭐라고 예전에 그 카네기 다른 이름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을 예전에 쓴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다음이 성공 원칙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VIP Very important people이잖아요.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해줘라. 다시 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줘라.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네가 원하는 것을 혹은 너를 위해서 일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요 원칙을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원칙하고도, 그죠? 이 두 가지 원칙. 나는 구조의식,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결핍의식 속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대부분 이런 상황이죠. 결핍의식을 가지고 있고, 나도 결핍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서로 나 좀 위해줘.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 친구 둘이 이제 얘도 친구고 이제 학교 다닐 때 CC에 싸워 맨날. 가만히 보면은 옆에서 이제 우리 제3자 시각에서 보잖아요. 왜 싸운 거니? 얘는 왜 쟤가 나를 안 위해줘? 얘는 왜 제가 나를 안 위해줘? 서로 네가 해주를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싸우죠 맨날. 맨날 틀어지고 맨날 그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은 결국은 누군가는 좀 충족된 의식 속으로서 여유를 가지면은, 그죠?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것들도 조금 여유스럽게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리를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내용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내용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번까지는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제가 처음에 다시 AB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부처님은 보다 양족존이다. 부처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양족존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양족존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는 A측면 지혜. 그리고 여기는 자비.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모두 부족하신 존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지혜 이런 거 아니고 무분별지. 그죠? 분별을 하지 않는 지혜. 무분별지. 또 혹은 반야의 지혜라고 얘기했고요. 반야, 바람이 들다 그런 식으로. 그죠? 여기 자비의 하의 항목에서는 뭐 옷이라든가 지게라든가 인욕 등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어떤 이제 선한 행위 원칙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금강경의 용어로 하자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게 무상 혹은 무주상, 그죠? 어떤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쪽은 상이 있는 거죠? 무상. 좀 구체적인 행위나 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금강경에 있는 개성으로 표현하면은 여기는 응무소주, 이생이신, 무소주, 그러니까 상에 머무르지 않는 것, 그죠? 그리고 이생기심은 어떤 선한 마음들을 일으키는 것,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니까요, 그죠? 생기심이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저번에 이제 제 두 번째 선형 기천군에서 그 이제 수부리가 묻는 게 두 가지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머무르리까? 라고 하는 질문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주하리오?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항복을 받으리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됐냐면은 이 어떻게 머무를까요? 라고 하는 것은 응무소주 상에 머무르지 말아야 돼 라고 묻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이 주에 대한 대답은 A 코드가 되는 거고, 그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까요? 그 마음의 번뇌를 항복받을까요? 라고 묻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자비라든가 보시 이러한 마음들을 일으켜야 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생기심이라고 해서 아까 이렇게 대답이 됐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대승정종분의 대답은 두 가지인 거죠. 사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돼? 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돼? 라고 물으면은 그것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사심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돼? 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지? 이거 사상이구나. 이제 사상이 되고요. 네 가지 상, 아상, 인상, 중생상, 후자상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사심, 네 가지 마음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배배가 된다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시간이 좀 애매하네. 사심 다시 한번 볼게요. 저번에 이제 사심을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우리 페이퍼 나눠드린 거 첫 번째 표에 아니요 저번 주에 앞에 1페이지에 14일 거? 요 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경문에 보면은 존재하는 중생 종류, 난생, 태생, 습생, 화생, 형체 있고 없는 것들, 지각 있고 없는 것들, 지각 있지 아니하고 없는 것도 아닌 것들, 여기까지 뭐냐면은 이 모든 중생들을 내가 다 구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광대심, 그죠? 모든 중생들을 다, 광대한 중생들 다 구제한다고 하는 맥락, 이제 하면은 이제 우리 B, 코드 B에 해당하겠죠. 역시 이것들을 내가 모두 남김없는 열반으로
들게 하여서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제1심이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남김없는 열반, 무효열반에 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걸 이제 우리가 또 B에 이것도 이제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셀 수 없고 가히 없는 중생들을 내가 모두 제도한다 하였으나 실로 제도를 받은 중생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항목,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항상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광대심, 제일심, 항상심, 부전도심, 요건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그 예전 이제 주석서에, 가장 오래된 이제 주석서에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고, 사심이란 단어가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전문 용어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항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구제한다는 마음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지치지 않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부전도심. 전도됐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착각으로 인해 가지고 뒤집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도되지 않은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도, 그죠? 중생들을 다 구제한다고 하였어도 내가 그것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상해. 내가 했어라고 하는 그런 상. 내가 했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아까 말한 그 어떤 결핍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핍심, 아까 이제 보충적 행위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결핍을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 우리가 단순히 어떤 소유물을 갖고 좋은 차를 갖고 혹은 명예를 이루고 이런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보충적 행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시를 하고 인욕을 하고 지게를 닦고 하는 그 선한 마음, 그 선한 마음 자체가 사실은 보충적 행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네. 중생들을 구제하는 거,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를 얘기한다면 자비의 실천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랑의 실천인데, 그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결핍에 보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그 금강경 강경한 분 있잖아요. 강경도 할 수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명상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스님들은 뭐 가서 뭐 성방 가서 참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위들이 자기의 결핍에 보충적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나의 결핍,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내가 좀 나아졌겠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좀 뭐랄까 자세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나의 선한 의지로 하는 행위들이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의 결핍 혹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만족 속에서 행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제 그거 자체가 하나 이제 독이 될 수 있고 함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함정들에 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함정에 알게 모르게 빠지면은 나중에는 상당히 좀 공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 한 10분 정도 시간이 애매하니까 10분 정도 쉬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